안녕하세요 여러분. DDTV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채널원TV 안철준 촌장입니다. 자, 벌써 7월입니다 여러분. 근데 무더위가 이게 8월 못지않게 엄청나게 덥습니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또 코로나도 수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라이브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6월 17일 날 HP의 드래곤플라이 G3라고 하는 비즈니스 노트북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 봤거든요. 반응들이 너무 좋으셔서 2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HP의 노트북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 중에서도 가장 고사양에 있는 관련된 제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이제 대세가 되어 가는데 일반적인 업무 말고 좀 고사양으로 필요하신 그런 전문직들 있으시잖아요. R&D라든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또 영상 관련된 편집이라든지 고사양의 작업들이 필요하신 분들도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적응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노트북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죠. 먼저 HP 코리아의 차성호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HP에서 밸류 프로덕트 마케팅 쪽을 맡고 있는 차성업장입니다. 네, 그리고 HP 코리아의 배윤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P 코리아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는 배윤입니다. 만나뵙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배윤 매니저는 지난번 데모에서도 나오시고 네. 인기가 좋으셔서 두 번째 초대했습니다. 예. 인기가 많은 것보다는 네.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차성호 매니저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죠? 방송 네, 많이 저는 하시고. 많이 합니다. 네, 네, 네. 너무 편안해 보이셔가지고. 아니, 뭐, 자, 오늘 이제 말씀하실 내용이 이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진짜 대세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사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제 이런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도 네. 데스크탑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에서도 뭔가 활용할 네, 수 있는 그런 니즈가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라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한 3년 전에는 그냥 뭐 어떤 미래에 언젠가 올 무슨 네. 업무 환경?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미래를 확 당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얼마 전에도 몇몇 회사들은 아예 전면 재택, 네. 뭐 하이브리드 워크, 진짜 집에서 일할 사람, 그렇더라고요. 네, 밖에서 일할 사람, 네. 같이 할 사람 이런 식으로 섞였듯이 네. 실제 업무 공간이 꼭 이제는 사무실에서 하는 맞습니다. 기존의 데스크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을 좀 더 포커스를 하는데 이제 분명히 거기서 나오는 게 보안, 그렇죠. 그다음에 성능, 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성능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전체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노트북과 지금 배우 매니저님하고 여기 이제 Z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Z가 제일 고사양 제품이고요. 네, 일단 지금 네. 현재 Z라는 브랜드 자체가 네. 일단 그 저희 워크스테이션 제품군에서 이제 브랜드로 가지고 있는 제품 네. 이름입니다. 네. 이제 기업 HP가 사실은 다 뭐 많은 분들이 HP라는 회사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단지 프린터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계세요. 근데 PC를 하는데 거기서도 기업용 제품, 소비자용 제품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업용 제품 안에서도 기업용 노트북 데스크탑이 있는가 하면 워크스테이션이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제품인가 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 매니저님도 데모와 이제 관련된 내용들 준비하셨는데 특히 어떤 포인트 맞춰서 데모를 준비를 좀 해주셨습니까? 네.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면은 비주얼 경험을 강조한 제품인데 실질적으로 그거보다는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포커싱하는 경우도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쉽게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한 거를 이제 분석을 하시고 이런 영감을 얻는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네. 저희 HP만의 독특한 툴이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 데모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막 휴지로 닦고 이런 데모도 하셨는데 오늘 그런 퍼포먼스는 오늘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오늘 웨비나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늘 아시겠지만 DDTV 웨비나 여러분들 같이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웨비나입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들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슬래시 하면 앞머리에 질문이라고 하는 앞머리 그
표가 바로 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때는 역슬래시 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실시간 답변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제 웨비나 말미에 Q&A 시간을 가지면서 최대한 질문 올려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저희가 추후에라도 꼭 답변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경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웨비나 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경품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좋은 질문자분들 HP에서 백팩도 드린다고 하니까 한번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세션은 차성호 매니저님께서 전반적인 이 Z 시리즈에 대한 내용들,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 뭔지에 대한 내용들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배윤 매니저께서 데모와 함께 관련된 성능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션 차성호 매니저님의 순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제품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쪽, 크리에이티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고성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워크스테이션 혹시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제가 촌장님 혹시 워크스테이션이 뭔지 아시나요? 워크스테이션, PC, 워크스테이션. 뭔가 굉장히 고사양의 예. 어떤 PC보다 더 상위의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PC? 네, 맞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50%만 정답이에요. 50%. 왜 그러면 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듯이 여러 가지 개발하시거나 엔지니어링, 요즘 뭐 나루호라든지 네. 진짜 수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파이낸스 쪽, 은행에 대한 은행들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지금 현재 그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워크스테이션을 보통 얘기할 때 자동차를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자동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네. 단지 성능이 좋은, 그러니까 성능이 좋다는 얘기가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자동차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근데 분명히 엔진만 강한 거 쓰면은 되겠죠. 근데 그런 제품이 과연 모바일 PC 쪽으로 보면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일까? 그건 아닙니다. 단지 성능도 좋지만 안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튼튼해야겠죠. 네. 그리고 신뢰성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제품이야겠죠.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워크스테이션을 생각하시면 딱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실제 HP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이제 마켓 쉐어를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있는데 국내에서 거의 5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크스테이션 쪽에서? 네네. 아, 워크스테이션 그래요? 지금 네.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잠을 넣었습니다. 아, 제가.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네, 있을 맞습니다. 것 같고. 예, 그래서 사실 일반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컨슈머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제 기업용에서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프로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사용하시는 제품군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 이제 HP라는 제품이 저희가 HP가 그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첫 번째 1호 이제 회사로서 벤처 회사로서 시작하면서 유명하죠. 네, 네. 오래됐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 네. 계십니다. 그래서 프린트 회사로 알고 네, 있는 맞아요. 꽤나 많으실걸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저희가 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그 특수 분야에만 있어서 그런 네. 게 아닐까. 그래서 네, 조금 네,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워크스테이션에서 넘버원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 어디서든지 뭔가 방송을 들으시거나 어디서든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HP는 실제 제품을 만들 때 누가 사용할 것이냐, 워크포스라고 하죠. 누가 사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디서 사용할 것이냐, 워크플레이스, 그 다음에 워크 스타일,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할 것이냐. 사실 요즘은 이제 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 와닿으세요.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4년 전, 5년 전에 했었거든요. 선견지명이 있으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얘기를 했죠.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한 것이 갈 것이다. 근데 네. 이제 코로나가 결국엔 그걸 확 미래를 맞아요. 잡아당기는 상황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셔도 무슨 얘기구나 하고 싶구나. 실제로 원무하시는 이제 요즘 MZ 세대들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 MG 세대. MG 세대. 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제 MG 세대가 원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디서 일할 것인지,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요소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 부분까지도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다 보니까 모바일이니까 이동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갖고 있는 제품군이다라고 네. 보시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업무에 단순히 이동성만 생각한다고 하면 외래에서 심플한데 네, 맞습니다. 이동성에 추가해서 다양한 또 기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제 네. 보안 관련된 이야기도 네, 말씀하신 것 있습니다. 같고. 네. 사실 이동성만 하면 휴대폰이 가장 최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휴대폰으로 왜 일을 못 할까요?
분명히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자판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내가 뭔가 오피스나 이제 업무를 하려고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렇죠. 결국에는 화면 커지고 무거워지고 성능을 위한 거. 거기에다가 내가 정말 뭐 AI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머신러닝 돌리려면 더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성능들을 필요로 하는 어떤 제품군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HP에서 가지고 있는 네.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제품군은 이렇게 뭐 저희가 이제 지북이라고 부르거든요. 지북. 네, 지북이라고 부르는데 파이어플라이, 스튜디오, 퓨리 이런 식 파워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어떤 식으로 좀 가이드가 다른 게 네. 성능을 위하시는 제품인가요? 또는 뭐 아니면 모빌리티 이동성을 좀 더 위하시는 제품인가요? 또는 네. 가성비, 네. 가격이 성능은 나오지만 가격에 대한 예산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회사로서는. 네. 그걸 위한 제품인가요? 따라서 좀 접근하는 제품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튜디오와 퓨리라는 제품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둘 다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약간은 포커스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스튜디오는 가벼운데 여러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 퓨리는 폭넓고 굉장히 확장성이 높은데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북 시리즈에서도 네. 특별한 어떤 상황에 따라 이렇게 시리즈로 또 나눠져 네, 맞습니다. 있어서, 네. 사실은 HP는 이런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고객이 어떠한 비즈니스를 할지 모른다. 네. 어떠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네. 다양한 플랫폼이나 로드맵을 가지고서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지난번 드래곤플라이 G3 때도 제가 좀 느꼈습니다만 네네네. HP의 라인은 굉장히 네, 다양하고 맞습니다. 그 다양한 게 실제로 사용자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굉장히 네. 전문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게 사실 저희로서는 HP 직원들 입장에서는 네.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HP 철학은 네. 좀 최적의 제품을 제공해드린다. 아하. 그런 부분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한 제품 갖고 다 아무렇게나 쓰세요. 이게 아니라 네네. 어떤 네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네. 그거에 맞는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어프로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용진님 지금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워크스테이션 OS든 윈도우 뭐 스택, 사이언스 스택에 관련된 이종우님 질문도 있으신데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후반부 데모에 또 네네네. 소개해드릴 그러시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도 많이 계속 올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모바일 웍스 약간 말씀드렸지만 성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만들어진 목적이 다릅니다. 이 제품은 목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뚜렷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지 성능만 좋은다고 될까? 그것은 아니죠. 분명히 뭐 1년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빠른 속도의 자동차를 샀는데 뭐 한 1개월 쓰고 망가진다든지 한 달 쓰고 망가진다든지 일회용품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구성에 대한 부분, 안정성, 보안에 대한 부분. 네. 거기서 요즘 저희 회사가 이제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뭐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지속 가능성, 뭐 이런 부분까지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제품군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워크스테이션 DNA라고 부르는 게 말 그대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점, 특징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성능, 그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부분, 제품 신뢰성 보완, 뭐 그다음 ISV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뭔가요? 저 ISV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제품은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제품이라기보다는 특정 소프트웨어들, 특정 네. 전문 소프트웨어들이 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품이 비싼 것보다도 일단 안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혹시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어떤 뭐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거나 제품 환경이 변했을 때 내가 그 기존에 하던 일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다운타운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던 게 멈추는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ISV 서티를 받은 제품들은 그걸 다 보완해 주는 겁니다. 아. 보완해 주는 것. 아. 그걸 검증해 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 내용들을 다 보시면 안정성에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뭐 워크스테이션은 일반적인 제품과는 다르게 부품들조차도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같은 경우 ECC 메모리라고 해서 네. 메모리도 에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비트. 그렇죠. 네, 그것조차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품들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제품들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으로 봤을 때는 뭐 똑같은 제품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네, 수 맞아요. 있는데 워크스테이션용의 DNA,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용으로 필요한 것들은 부품까지도 뭔가 차별화돼서 맞습니다. 네, 설계가 되어 맞습니다. 있다라는 거. 사실 제가 제일 싫은 소리가 제가 이제 네네. 저희 다 아시겠지만 CPU는 인텔 아닌가요? 네. 뭐 메모리는 삼성 아닌가요? 뭐 SK 하이닉스 아닌가요? 네. 여기는 왜 비싸? 그렇죠, 맞습니다. 다 똑같은데 왜 비싼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경우가 네, 있는데 네, 네.
실제 부품들은 분명히 그 회사의 걸 저희도 사용을 합니다. 저희 얼라이언스 파트너로 사용하는데 그 부품들에 대한 퀄리티, 네. 품질, 네. 그리고 실제 여기 지금 보이시지만 장표에서 보이시지만 네. 이 제품이 가져야 되는 신뢰성, 네. 하드웨어에 대한 신뢰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분명히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더 많은 시간의 테스트, 더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것과 그다음 미 내구성 표준 테스트를 해서 21가지 낙하에 네. 대한 부분 네. 네. 뭐 이런 것들은 뭐 얘기 혹시나 이런 세미나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이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의 차이. 네. 사실 눈에 보이면 아 이게 뭐 플라스틱이다? 아, 뭐 네. 플라스틱이네? 알루미늄이네? 네, 네, 이렇게 네. 구분하실 수 있어요. 네, 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엑스레이 찍어야지 보이는 네.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저렇게 실제로 짝으로 찍어봤을 때 네. 저런 차이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저 어디 찍은 건가요? 저게 지금 디스플레이하고 메인보드와의 케이블이에요. 아, 케이블 연결하는 쪽에. 네. 근데 실제로 케이블을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납땜질이 조금 불량을 해요. 안 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되긴 되겠죠. 그러니까 네. 팔겠죠. 네. 그렇지만 저거는 분명히 언젠가 사용하다가 많은 사용을 일으키면 문제를 일으킬 요지가 네. 높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는 HP 같은 경우는 좀 더 두껍게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네. 아무튼 저런 부분들이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을 왜 써야 되느냐의 하나의 차이,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부분이요. 제품 설명할 때 저렇게 납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제품의 신뢰성, 네. 내구성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 것 그러니까 사실 같습니다. 성능만 보면 네. 저희 이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하고 대부분 어떤 제품들을 비교하냐면 게이밍 네. 제품들하고 비교하세요. 네네네. 근데 단지 그건 성능만을 위한 건데 네, 네, 그렇다고 네, 해서 네. 그 성능이 눈에 그런 보이는 성능만 얘기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 내구성 테스트 이 장비를 많이 보셨을 거라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네. 낙하에 대한 것까지 이거는 낙하 재밌는데요. 왜 그러면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니까 네. 분명히 가지고 다니시는 제품이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제품. 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업무 환경이 어떤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네. 추운 곳이나 아니면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할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그거에 대한 영향이 그다음 없게끔 네. 그런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라고 네. 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 HP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사실 예전에 코로나 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코로나가 네. 나오면서 조금 더 주목을 받은 기능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구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저희가 제품들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니까 아무래도 내구성이 좋겠죠. 분명한 거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거기에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에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알코올성이 들어가 있는 그 알코올 휴지로 70% 이상 돼 있는 그 휴지로 닦았을 경우에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모든 제품 다 이런 거 아니냐? 네. 근데 아닙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네. 500회 이상 지나면 네. 저 표면이 변질됩니다. 아하.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저희는 1000회 이상에 대한 네. 워런티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환경, 바이러스 환경에서 이런 청결을 유지한다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그렇죠. 이 관련된 데모는 지난번 때 네. 매일매일 데모를 또 해주셨는데 휴지 막 끊으셔가지고 막 닦고 네, 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 네. 동안에 화면에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키보드로 편리한 동작 안 하는 거예요. 기능이에요, 맞습니다. 실제. 별거 아니지만 네. 편리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걸 보면 HP에서 각각의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어떤 기능들이 네네네. 실제 유저들이 무엇이 더 필요할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네, 별거 아닐 수 실제로 있어요.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할 것 네. 같거든요. 사실 그때 저런 댓글에서도 부분이- 되게 네, 많아요. 신기하다. 근데 저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HP에. 네, 근데 네. 참 아시겠지만 네. 기능은 엄청 많은데 어떤 거를 알려드려야 될지 뽑는 게 제일 쉽지 않은 그래요? 거예요. 우선순위가 수십 가지가 있는 중에 3시간짜리 할까요? 네,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 실제로 알겠습니다. 저희는 HP 같은 경우 보안을 운영체계가 로딩하기 전에 아무래도 저희는 지금 댓글에 보안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있으세요. 뭐 하셔야 네. 됩니다. 근데 사실 네. 보안만 네. 한 두세 시간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정말 그냥 간단하게 네.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HP 같은 경우에는 로딩하기 전 제품, 로딩하기 전, 그러니까 운영 체계가 로딩하기 전부터 로딩하고 이후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어떤 걸 보호할 것이냐, 장치를 보호할 것이냐, 인증을 보호할 것이냐, 데이터를 보호할 것이냐 네.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문 인식, 얼굴 인식, NFC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요즘 갖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시큐어 이레이저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은행 같은 데 중요하겠죠, 분명한 거는. 네.
자기 데이터를 중고로 팔았는데 데이터가 살아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사실 포맷하면 살아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클리어하게 네. 실제 인증받은 형태로 분실했을 때. 분실했을 때는 저희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비트라커나 이런 어떤 암호화, 데이터 암호화를 네, 사용하시라고 네,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실하면은 사용을 못 하거든요. 외부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는 아닙니다. 바이오스 보안, 바이오스 해킹.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저게 해킹이 되면 영구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운영체계 OS의 보안, 그 다음에 비주얼에 대한 보안들이 있는데 음. 그 중에서도 다양하게 뭐 슈어 스타트, 슈어 어드민, 그다음 슈어 런 여러 가지 이런 솔루션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일부 한 두 가지 빼놓고는 전부 다 제품을 구매하시면 제공해드리는 솔루션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잘 모르시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또 이런 보안 관련된 세션이 있다면 네. 또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질문에서도 보안 관련된 질문도 많이 있으시고 네네네. HP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안을 해주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네. 있습니다만 하드웨어 기반에서 또 보안이 또 필요한 네. 부분들이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저 슈어런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핑을 합니다. 살아있는지 그러니까 헐트비트를 날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드웨어가 바라보는 어떤 기능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러면 실제 뭐에 사용이 되냐? 내가 해킹되고 있다면 뭐 카메라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다음에 현존하는 바이어스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스 해킹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악의적으로 어떤 악의적인 웹사이트 접근했을 때의 보안, 네.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제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 많은 이제 안티바이러스들이 패치를 받아야지만 막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제로데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막을 수 있는 AI로 트레이닝된 그 뭐 해킹 솔루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영구조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특정 프로세스가 죽으면 안 되겠죠. 안티바이러스가 죽으면 안 되겠죠. 그걸 하드웨어 기반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네.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고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존은 이게 왜 컨슈머 제품이 아니라 기업용 제품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어떤 기능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다운타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 제품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24/7. 실제로 콜센터, 그러니까 서비스 직원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접수를 받아들입니다. 네. 먼저 받아들이고 기본적인 상담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원하는 24/7 콜센터를 운영하는 점이 워크스테이션 제품군은 좀 다르다라는 네. 걸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크스테이션의 단순히 성능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부분들, 품질에 대한 부분, 성능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한 부분, 보안들이 되고 그다음 서비스까지도 이렇게 다 아우러서 제공하는 제품들을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이 저희 촌장님이 쓰고 계시는 제품이 네. 현재 지북 스튜디오라는 제품이에요. 네, 네. 이제 지북 스튜디오 16인치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가벼운 제품입니다. 성능을 지원하면서도 가벼운 제품. 이렇게 최대한 보시면 그 될것 같고요. G북 시리즈 중에서도 좀 가벼운.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가볍지만 성능까지 플러스된 알겠습니다. 네. 정말 가벼운 제품은 따로 있습니다만 네. 그건 성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네. 가볍지만 성능이 되는 제품이고요. 네. 아까 여기 이제 웨비나를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영상으로 보셨던 그 제품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텔 12세대 CPU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장착이 가능한 제품이고 i9의 HP CPU까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단지 i9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쪽 하시는 분들은 되게 중요하신 게 세 가지죠. CPU에 대한 스레스라든지 코어에 대한 숫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 그렇죠. 대한 퍼포먼스, 네. GPU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메모리에 몇 가지 지원할 수 있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써 있는 거는 맥스를 써놓은 겁니다. 제가 네. 맥스를 써놓은 거고요. 뭐 엔비디아 쿼드로가 지포스까지도 둘 중에 컨택을 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HP가 된 기업용 제품들은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어떤 사양으로 해주세요. 메모리는 뭘로 넣어주시고요. 뭘로 넣으시고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원하는 어떻게 가능한 예산에 맞는 그런 네. 제품을 구성해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 새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예전 제품과 비교를 안 해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좋아졌지? 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간단히 보면
일단은 11세대여서 12세대로 변경된 부분. 아, 네. 이제 지금 G9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품에는 엘더레이크라고 얘기하는데 네. 인텔 12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인텔 12세대에 HP 시리즈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드로 GPU랑 지포스 GPU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좀 이제 제가 다음 장에 어떤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그다음 메모리 같은 경우에 최대가 64기가 까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장 장치라든지 그리고 16인치 제품입니다. 이 제품 16인치에 16대 10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화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통은 이 제품은 좀 얇거든요. 무게도 1.7kg예요. 네. 얇다 보면은 분명한 건 포트에 대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USB-C 포트만 있다. 그러면 네. 아직까지는 USB-C에 대한 액세서리들을 다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USB-C도 당연히 지원을 하지만 USB-A 타입도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사용한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지포스 그래픽 GPU를 사야 되나요? 쿼드를 사야 되나요? 네. 쿼드는 비싼데요? 네. 저는 지포스를 살래요. 네. 분명한 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포스도 맞고요. 쿼드로도 맞습니다. 지포스는 저희가 바라보는 지포스는 대부분 플레이 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하. 좀 더 게이밍. 게이밍. 플레이 쪽에 보시면 좀 더 적합할 것 같고요. 쿼드로는 개발자, 전문가적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어떤 특수한 프로그램 사실은 개발자, 전문가들 프로그램 쪽에 좀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왜 그러냐면 이제 쿼드로 같은 경우는 ISV30라고 해서 뭐 솔리드웍스라든지 카티아라든지 굉장히 무거운 저런 카티아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쓰시는 회로 설계할 때나 여러 가지 쓰시는 프로그램들인데 저런 거 쓰실 때는 만약에 내가 제품을 버전을 업그레이드 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게 안 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지포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엔비디아에서도 개런티를 안 하는 부분이고요. 아. 그렇지만 쿼드로는 엔비디아에서 개런티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는 점. ISV 서티피케이션이 뭔지 질문이 하나 올라오셨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ISD30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어도비, 뭐 데스크, 뭐 오토데스크, 뭐 쿼티아 굉장히 무거운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뭐 호환성 테스트? 아, 뭐 네, 이렇게 네, 좀 네, 보시면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네, 저것까지도 네. 호환 테스트를 받은 제품들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런티가 된다. 네, 개런티가 확실히.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는 간단하게 뭐 다 아실 거예요. 요즘은 이제 16대 10으로 해서 좀 더 아래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네. 좀 네, 더 네, 네.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네. 조금 더 그 편의성을 제공을 했다라고 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제품으로 보면 이제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구성에 따라 다른데 뭐 패널 같은 경우에는 뭐 120Hz짜리 뭐 리프레시 되는 패널을 제공한다든지 스피커 같은 경우 얘는 이제 좀 더 가볍고 스피커가 좀 독특한 게 있는 게 4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우포, 2개는 우포고요. 네. 하나는 2개는 일반적인 이제 스피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패널도 RGB 키보드 패널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RGB 키보드 하면은 다 게이밍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게이밍 제품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도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그램들은 단축키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맞아요. 단축키들만 그 어도비에 맞게끔 네. 프리세팅이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신기하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롤이라든지 뭐 저거 오퍼워치 할 때 단축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뭐 어도비 할 때 포토샵 할 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들 아, 그런 맞아요. 것까지도 색상을 커스터마이즈해서 줄 수 있다라고 아,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게 Z 시리즈에서 제공한 기능인가요? 네, 게트에서도 스튜디오와 퓨리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구성하실 수가 있다. 신기한데요? 예, 좀 네, 이런 부분도 재밌네요.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얇습니다. 무게가 가볍고. 근데 성능은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i9에 쿼드로의 뭐 4500 이 정도다. 그럼 엄청 뜨겁거든요. 강렬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열에 대한 부분은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분명. 근데 여기 HP에서는 이제 바이퍼 포스라고 해가지고 좀 독특한 형태의 이제 열 처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네. Traditional heat pipe cooling systems are one 이거는 이 어떻게 보면 쿨링 시스템이죠. 이 네. 열산 시스템은 네. So we designed 기본하고 조금 다른 innovative 점은 네. 이제 증기 형태로 좀 더 빠른 냉각을 한다.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제품이 얇다 보니까 단순하게 팬 갖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아. 팬에다가 조금 더
그 냉각, 그러니까 증기 형태의 냉각 기능을 해서 함으로 인해서 네. 거기에다가 팬에서 좀 더 빠르게 뽑아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열 방출할 수 있는 면적을 더 키울 수 있는 구조가 그렇죠. 되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셔야죠. 벌집 모양으로 되어 그러네요. 있으니까 네네네. 벌집 모양과 그다음에 저 좀 더 얇은 저 팬에 대한 블레이스를 이용해서 네. 뽑아내는. 네. 일단 열 방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하고 네. 팬 자체도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구조가 사실 제가 뒤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네. 원래 이 스튜디오 얇은 제품에만 들어갔었어요. 네. 그렇지만 퓨리에도 들어갑니다. 퓨리는 조금 더 두껍거든요. 네네네. 그런데도 두꺼우면 일반적으로 열의 방출에 대해서 좀 낫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적용됐다는 얘기는 네. 좀 더 높은 고사양을 지원하다 보니까 네. 이런 얇은 제품에 적용되어 있는 열 처리 시스템이 네. 조금 두꺼운 제품에도 적용이 돼 있다.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모바일 쪽 관련된 고성능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이게 말씀하셨던 신뢰성 부분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드는 게 열이 많이 나요. 라는 네. 질문을 많이 들어요. 네, 분명히 네. 열은 납니다.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열은 납니다. 열 납니다. 아, 네. 근데 열을 네. 다운타임이 문제 안 일으키고 네네네, 그렇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열이 난다 안 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팬 소리는 어떻습니까? 팬 소리도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ISV. 제가 이거 장표를 넣는 이유는 네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두고 계신 분들 나 저기서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솔리드웍스를 쓰는다든지 네, 아니면 네, 네. 오토샵을 쓰고 있어. 네네.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GPU를 사용하셔야 되는지에 네, 대한 네. 어떤 조금의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제품이 당연히 무거울수록 네. 언리얼이라든지 저런 거 쓸 때는 최소한 네. RTX 4500 정도는 써줘야 네, 네, 네. 그래도 성능을 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건 어느 정도 성능이 되면 다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가 저희의 첫 번째 차이냐면요. 생산성인데 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했을 때 빌드를 한다. 5분 안에 빌드하는 거와 20분 안에 빌드하는 게 차이가 있겠죠. 네네, 그렇죠. 20분 안에 빌드하는 걸 5분짜리 빌드를 4번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듣고 계시는 혹시나 대표님 분들은 개발자들의 생산성을 단순히 장시간 하는 것보다는 제품을 좀 더 고사양을 주시면 생산성이 늘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GPU 퓨리라는 제품입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아까 저희 타이틀을 보시듯이 데스크탑보다 강력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스크탑보다 강력하다? 좀 말이 틀린 것 같네요. 데스크만큼 강력하다. 네, 처럼. 네, 처럼. 처럼.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데스크탑은 따라오지 못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디자인적으로는 거의 유사한가요? 유사한데 조금 두껍습니다. 약간 두껍고. 예, 이거 왜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튜디오보다도 확장성이 넓어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네. 이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훨씬 더 아까 봐도 스튜디오 제품보다도 네. 성능이 필요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아까 문자를 보셨겠지만, 자막을 네. 보셨겠지만, 네. 데이터 사이언스, 네. 렌더링, 네, 3D 네. VR 네, 이런 네, 쪽으로 네, 먼저 네.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기본에 CPU를 설명하고 있고요.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쪽. 엔비디아 RTX 5500까지 지원되고 그 AMD 라데온도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쿨링 시스템에 대한 게 좀 더 돼 있고 업그레이드가 뭔가 또 쉽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앞으로 이게 확장성이 높다 보니까 아, 메모리도 네. 128까지 되고 저장 장치 4개까지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상황에 따라서 이미 구매한 다음에 네, 업그레이드도 업그레이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신 거죠. LCD 사이즈는 16대 10으로 네, 16대 10이고 120Hz로 16인치 제품이에요. 네. 그다음에 얘도 이제 RGB 이제 키보드를 장착할 수도 있고요. 네. 구성하시기 나름이긴 아, 그것도 옵션인가요? 네, 옵션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옵션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대부분 이제 네. 성능은 불만이 없다. 네. 가격만 불만이 있다. 이러신 분들이 있지만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네, 네. 단지 네. 그 부품 하나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네, 네. 다른 부분까지 다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성능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성능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네, 맞습니다. 업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네. 생각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한 번 뻥 나거나 네. 한 번 문제가 일으키면 그럼요. 그동안 했던 거 다 날린다 생각. 이게 간단히 그냥 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만든 그 프로그램이나 그 업무는 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걸 수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다른 뭐 고사양 제품에서도 돌아가죠. 돌아갈 수 사실 있죠. 돌아가죠. 네. 사실 결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개런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맞습니다.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의 이름이 붙인 제품이 뭔가 다르다. 네, 그 목적이 뚜렷하다는 거죠. 네, 네, 네. 고객의 안정성, 신뢰성, 성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전 제품과 조금 더 비교를 해보자면 좀 얘는 차이가 좀 많습니다. 일단은 이 CPU도 인텔 12세대의 HX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얘는 쿼드로만 지원할 수 있고요. AMD 알겠습니다. 제품. 조금 빨리 네, 좀 그럴게요. 정리해 주시면 좋을 이제 것 메모리도 같습니다. ECC 메모리라든지 저장 장치, 뭐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 무게는 2.3으로서 조금 무거웠다고 볼 수 네, 있는 네, 부분이 네,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면도 16대 10으로서 좀 더 보이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튜디오에서 소개해드렸죠. 이것도 이제 두꺼운데 굳이 그렇게 필요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능을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아까 스튜디오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여기서 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게 마이크가 3개입니다. 전면에 네네, 2개가 네. 있고 바깥쪽에 하나가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기업용 제품이 좀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실제로 요즘에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라고 하면 화상 회의나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잦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관계상 여러 가지 네. 그 하이브리드 웍에 대한 정말 필요한 요소들을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한 가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회의를 할 때 아무래도 소음에 대한 부분 중요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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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HP가 가지고 있는 AI 노이즈 리덕션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영상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보시고 저는 거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재밌더라고요. 한번 네. 영상 한번 같이 네, 보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This is a demo of HP's AI-based 자, noise. 실제 그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그 모바일 환경에서 네, 맞습니다. 이 화상 회의할 때 이슈와 주변 소음, 특히 카페에서 일하실 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카페뿐만 아니라 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또 저희는 지금 재택을 거의 2년 7개월 정도 하고 자, 있는데 이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So as you can tell, that's 저런 pretty 뭐, loud. That's how it 네, sounds 소리들. whenever I eat. 저게 그 회의를 할 때나 요즘 뭐 학원도 많이 And 가시지 뭐 of course, 온라인으로 I 하실 have a 때 mechanical 이거 맞아요. 실제로 할 때 네. 키보드 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따따따따따 저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시는 It's 분도 very 있어요. distracting during, 네, 맞아요, you know, 맞아요. a long 근데 저게 되게 단순히 내가 개인적인 그냥 그 퍼스널 어떤 그 개인적으로 친구들끼리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네, 네, 네. 중요한 회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간혹가다가. 네. ourselves that 네. like 울부짖는 개. 충분히 걔도 있을 수 아, 있죠. 그렇죠. 아, 집에 개를 저거는 키우고 있어요. 어떻게 네. 말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저런 소리가 날 수 있다. 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지금 저희가 HP가 Yes, so 말하고 that's all 있는 AI very distracting 리덕션 to 소프트웨어라는 hear 것이 while you're on a 무엇이냐? conference call. 네. Now I'm going to turn on the noise 그걸 cancellation. 활성화해서 아, 다시 한번 똑같이 저런 옵션이 해보면 있군요. 네. 네. from our environment. 이게 아무래도 This is the noise 이 좀 cancellation 웨비나 turned on. 환경이다 보니까 I'm gonna 소리가 do 아주 the bag.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As you can hear, 그리고 it's doing 중요한 a really 점은 good 저 job 소리 of 노이즈만 removing 죽인 it 것이 from my 아니고 노이즈만 environment, 죽이고 as well 목소리는 as 그대로 reducing 나간다라는 게 네, 가장 네, 중요한 네. 거예요. 어떻게 그 Now the 느낌이 좀 keyboard. 전달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명확하게 안 들리는 것 Almost 같습니다. non-existent. 확실히 줄었습니다. And 거의 finally, the barking 맞아요. dog. 개소리. 개짖는 소리도 개소리라 죄송합니다. 개 짖는 소리. 네. 네. 이런 식으로 저런 것들 하나하나가 오케이. 하이브리드 웍을 위한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포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장으로는 이제 저 말고 이제 배용 매니저님이 이제 소개해 주시겠지만 지금 현재 HP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위해서 좀 더 독특한 시간 환경을 아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세션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나셨나요?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가 네, 끝이고요. 네, 네. 조금은 네. 아쉽습니다. 저는 솔직히 네, 네. 너무 말씀드리거나 전달해 드리거나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그 인사이트나 뷰를 되게 넓히기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각각의 성능들에 대한 어떤 차별화 포인트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네네. 실제로 사용할 환경에서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도 좀 사례라든지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 고사양의 PC, 네. 고사양의 모바일 제품과는 다르게 모바일 워크스테이션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포인트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특별하게 R&D라든지 또 어떤 특수하게 고성능의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HP가 이 제품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새로 만들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원격에 대한 부분의 솔루션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렉 장비에 대한 부분, 데스크탑 굉장히 많은 보안 솔루션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그런 건 나중에 알겠습니다. 세션을 또. 자,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두 번째 세션 배윤 매니저님의 그 데모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설명드릴 거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HP가 제공되는 툴, 솔루션, 스택 매니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프로세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추론을 거쳐서 추후에 예측을 하고 그 예측도 일단 비주얼하게 시각화해가지고 보여지는 부분에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서비스를 배포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라는 게 일반적으로 컴퓨터 쪽에서 뭐 음성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딱 던져주면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비정형화 관련된 데이터는 반드시 사전에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전처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처리를 하는 부분이 시간이 거의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런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이런 거의 작업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시간을 많이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이런 부분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돼서 보통 메인프레임, 서버 쪽이나 이쪽에서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워크스테이션에 특화된 저의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HP 쪽에서 이거에 관련돼서 메시지를 던질 때도 이런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관련된 결과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 부분의 시각화가 또 중요하거든요.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 때문에 복잡하고 이거를 판단하는 고객사 쪽의 CEO 분들이나 이런 분들 쪽에서도 몰라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딱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워크스테이션 쪽에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포커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이언스 영역. 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별도의 팀을 이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팀원분들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관련된 핸들링하는 엔지니어 분들,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또는 이쪽에 과학적인 분석, 통계나 수학적인 부분에 포커싱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공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부분만 있으시면은 안 돌아가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인문학적으로도 많이 강조가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HP에서 제공되는 워크스테이션 쪽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저작 도구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 즉 기존의 컴퓨터 공학이나 데이터에 관련돼서 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별도의 그 코딩을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별도의 서버 쪽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은 쉽게 와닿을 수가 있는데 자연과학적으로 했던 수학이나 통계학적으로 하신 분들은 모르세요. 제품에 대해 모르세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의 데이터 사이트를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하실 수가 없어요.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이런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쉽게 저희가 업무를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툴을 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볼게요. 예, 이 고충이 나오네요. 그래서 데이터 수입 전체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반복적인 작업. 그 다음에 분석 도구를 구축하는 데 의해서 상당히 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게 HP에서 이번 나오는 스택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전에 스택 매니저 버전도 1.0에서 2.0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스택 매니저, 그러니까 데이터 소프트웨어 스택 같은 경우에 이걸 일일이 다 설치를 해야만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우분투 OS가 거의 표준화된 글로벌 실질적으로 O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윈도우 상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분투를 설치를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기타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저작 도구,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랭귀지, 파이썬이나 랭귀지도 설치를 하시고 이런 것들 다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HP의 스택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WSL2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제공된 윈도우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 2라는 거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윈도우스 기반이지만 거기에 우분투가 VM상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것도 WSL1보다 2가 버전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풀 리눅스 커널을 제공을 하고 시스템의 성능의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호환성 부분에서 되게 대폭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HP에서 제공된 데이터 센서 어드밴티지 제품도 포함됩니다.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풀로 저희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OS가 우분투 OS가 사전 설치된 제품도 있고 윈도우즈에다가 WSL2가 사전 설치된 제품도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소프트웨어 스택, HP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스택이라는 걸 제공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일일이 별도의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일일이 설치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통합된 툴로 제공을 했고요. 예. 그래서 어떠한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라이브러리 관련된 거, 텐서플로우, 뭐 파이터치 뭐 이런 거 있고요. 중요한 거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돼서는 엔비디아 쪽의 그래픽, 물론 AMD도 사용을 많이 하시지만 엔비디아 쪽의 그래픽 카드를 또 많이 좀 사용하시는데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들 라피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또 제공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랭귀지 같은 경우는 파이토치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분투 커널 기반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크스테이션 쪽에 우분투 OS를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윈도우스 기반에서 WSL2라는 거를 설치를 하고 우분투를 VM상으로 올리고 그 상태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스택이라는 것들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통합해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능하게 한 게 이번에 새롭게 나온 데이터 사이언스 스택 매니저예요. 저희 제품을 만약에 워크스테이션을 구매하시고 데이터 사이언스 스택 매니저만 프리 로드 사전 설치가 되어 있다라면 사이언스 스택 매니저만 실행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윈도우즈에서 우분투를 운영하기 위한 WSL2도 설치가 알아서 해주고 당연히 우분투에 관련된 이미지도 설치를 해줍니다. 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WSL2라는 것을 설치를 일일이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별도의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별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스택 매니저만 설치를 하시면 얘가 다 알아서 설치를 해줍니다. 요걸 제가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GUI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예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 하루에 안 돼요. 하루에 안 되고 보통 2, 3일 막 걸치고 이게 또 오류가 나면 재설치를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쉽게 또 하실 수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또 물어봐 가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몰라도 됩니다. 예, 이 데이터 사이언스 스택 매니저만 설치를 하시게 되면 얘가 다 알아서 설치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택 매니저는 저희가 지원이 두 방식으로 저희 제공합니다. 하나는 제품의 프리 로드가 됩니다. 예. 구매하시면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실행만 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원 앱이 있습니다. 지원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스택 매니저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게 저희 지원 앱이에요. 집북
dataScience.hp.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물론 제가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게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영문 뭐 하더라도 엣지라든가 아니면 크롬 브라우저 쪽에서 다 번역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하더라도 뭐 자연스럽게 다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다 보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연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파이 HP 데이터 사이언스 스택 매니저가 제가 사전 설치를 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윈도우에서 지금 설치하시는 경우. 그렇죠. 네네.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HP에서는 우분투 OS가 사전 설치돼. 말 그대로 윈도우즈가 아니라 우분투에 있는 제품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윈도우즈 운영 체계인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서 WSL2라는 것, 이 VM을 이용해가 VM을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한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택 매니저를 이용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스택 매니저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솔루션들을 설치하는 게 있고, 좀 더 딥다이브하게 옵션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설치를 좀 했거든요.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얘가 이게 사이즈가 상당히 좀 크거든요. 여기 보면 패키지가 스택하고 여기 보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으로도 많이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를 포커싱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아마존 웹 서비스나 애저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지원하는 별도의 패키지도 다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파이썬, 라피드 도커 이미지, 뭐 이런 게 기타 여기 많이 있죠. 그래서 저거를 제가 설치할 때 선택해서 설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스택 쪽에 얘는 통합 설치입니다. 누르시면 통합 설치고,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시게 된다면 패키지 브라우저가 있어요. 이 패키지 브라우저 설치하시면은 선택을 해가지고 설치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언체크 하시게 되면은 리무브 하실 수도 있으세요. 시간적으로.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제가 WSL2는 딱 하면은, 죄송합니다. WSL2 이렇게 나오죠.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가 리눅스 커널이 떠버립니다. 예. 이 상태에서 관련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고 커맨드를 하시게 되고요. 풀 패키지로 저희가 제공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WSL1 같은 경우는 제약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GUI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제약사항이 있는데 WSL2로 해가지고 GUI 쪽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가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눅스, 저희가 브라우저 상에서도 다 보이시죠? 그래서 윈도우즈하고 그다음 우분투 쪽하고 파일을 트랜스퍼 하는데도 문제가 없으세요. 문제가 여기 없어요. 익스플로러 쪽에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리눅스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풀화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체인지 마운트 하시게 되면 지금 윈도우즈에 관련돼서 마운트 한 것들, 폴더들 있죠? 그 드라이브가 다 보이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다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은 별도의 GUI 쪽을 좀 보여드리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HP 같은 경우는 제품 구매하시면 다 프리로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만 준비하면 됩니다. 데이터만 준비해가지고 바로 혈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스택 매니저가 사실 워크스테이션 쪽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겠죠. 네, 워크스테이션 지원하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쿼드로 그래픽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야 돼요. 아, 네. 그래야지만 저희 선택을 해서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옵션 사양 중에서도 그래픽 카드는 네, 쿼드로를 쿼드로 선택해야지 네, 이 네, 네. 사양들이 프리로 네. 제공된다. 그래서 이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온라인 이런 스택맨이나 데이터 사이언스가 다 들어가 있는 그 제품을 온라인에서 이렇게 그렇게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고 전문 부분이다 보니까 보편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제품을 찾기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HP에 컨택 하셔가지고 실제 나는 이런 구성으로 하고 싶다라고 좀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사양 보고 대충 가격이나 아니면 이제 무게나 등등에 대해서 고려하면 되겠지만 이런 전문적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디파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확실히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우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퍼포먼스가 없어서 약간 아쉬웠습니다만 그래도 네. 자, 질문들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고요. 일단 최대한 좀 한번 소개를 네, 해보고 그럴게요. 지금 답변 좀 어려우시면 나중에라도 답변 네, 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바로 넘어가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님, HP 워크스테이션에 지원한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 도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라는 질문인데. 아까 저 라이브러리들이 꽤 많았었는데 지금 네. 현재는 뭐 인텔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지금 네, 네, 업데이트를 네. 계속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인텔에서도 그 관련된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추가하고 있어서 저건 별도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자세히 따로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려야 저희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데이터 사이언스는 표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ISV처럼 표준화된 그 툴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HP에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저희가 소프트웨어 스택이라는 거로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서 또 이제 질문 공공 사례 사실은 공공에도 굉장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시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사실은 네, 네, 네. 딱 그 부분을 구매하십니다라고 하시는 경우 정말 극히 일부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정보를 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문주웅님 질문이 기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최적화된 HP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을 선택하려는 경우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은 체크 포인트. 네, 체크 포인트죠. 네. 결국에는 이제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예산. 예산은. 네, 왜냐면 네, 네. 예산이 올라가면 분명한 건 성능이 올라가거든요. 네, 네.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네. 퍼포먼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다 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쿼드로 그래픽 카드에 대한 GPU를 검색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 CPU 같은 경우에는 코어라든지 스레드가 높은 애들을 아무래도 선택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태정님 질문입니다. WSL2 설치 시 윈도우에서 우분투를 돌리는 방식인가요? 우분투를 바로 설치하는 것과 대비해서 윈도우에서 VM으로 돌리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분투라는 것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리눅스라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즈에서 VM상으로 WSL2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설치를 가능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처음 리눅스를 접하는 사용자들에게 상당히 강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WSL2에 관련돼서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WSL1보다 2가 상당히 안정성이나 호환성 부분에 많이 강점이 향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우님 질문인데 비슷한 질문일 것 같아요. WSL2가 윈도우 기본에서 제공하는 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그 앱스토어 쪽에서도 당연히 WSL2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저희 HP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자가 제품을 받으면 윈도우스 플랫폼을 받으면 WSL2를 수동적으로 설치를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리눅스 커널을 별도로 또 올려가지고 설치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스택 매니저를 이용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알아서 설치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런 그 설치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사용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처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접해 보시는 분들이 데이터 엔지니어분들은 이런 것들 잘하세요. 실제 공학적으로 많이 이런 IT 쪽에 하시는 분들. 그런데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이거에 관련된 통합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접근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장점이 있다. 네네. 윤성원님 질문입니다. 소음 같은 경우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외부 환경 등 비등 수분 등으로 인해서 오염이나 외부 충격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 보호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저거는 비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방수는 아닙니다. 분명 방수는 제품이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습도가 높거나 습도 높은 데나 먼지라든지 이런 걸 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환경에서 극한 환경이죠. 아무래도 극한 환경에서 좀 할 수 있는 걸 테스트를 통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밀리터리 스탠다드. 네, 맞습니다. 네, 거기 거기 21가지 통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태정님 질문입니다. RGB 키보드로 게임이나 소프트웨어의 단축키를 지정하고자 할 때 별도의 키보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네, 네. 있습니다. 자, 이용진님, 장비가 좋아서 일이 빨리 끝나면 다른 일이 또 생긴다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마음이 아픕니다만. 네. 아무튼 그래도 다른 일이 꼭 생긴다 하더라도 또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네, 환경이 맞습니다. 중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현진님 질문인데 사실 또 이제 코어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반 고성능 HP 노트북과 HP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의 보안에 있어서 두드러진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안 쪽은 보안 쪽만 얘기하신 건가요? 일단은 보안에 관련된 말씀을 예, 하신 것 같은데. 보안은 사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좀 바꿔야 되는 내용이 고성능 HP 노트북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기업용만입니다. 아, 네네. 저희는 이제 기업용과 컨슈머가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기업용 제품에서의 제품들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용진님, 워크스테이션이라 발열에 대한 부분 걱정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네, 아까 그럼요.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잘 되어 있는 것 저희는 같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이 누가 쓰느냐, 어떤 네.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만든 제품이다. 이선우님이 이런 질문이에요. 좋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실제 한번 구경하거나 사용해 보고 싶은데 만져볼 수 있는 장소나 기회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 연락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따로 문의를 주시거나. 근데 한번 그래도 직접 한번 만져보시고 네.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는 게 구매를 결정하는 데 그렇죠. 도움이 되실 것 사실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기업분들이라면 충분히 그거를 이제 저희 영업통을 통해서 데모 요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실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분명히 성능은 아셔야 되니까요. 네네네네. 자, G모델 열 처리 시스템으로 온도 개선된 수치화된 데이터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는 최저님의-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네. 지금 그거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 네, 네. 그거는 아마 컴피텐셜이 아닐까 조금은 싶기도 합니다. 조금. 네. 근데 분명한 거는 발열에 대한 그 자료들은 있습니다. 발열이 얼마나 난다 그런 부분들. 그 외 HP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적용 관련 최근 이슈와 해결 사례 뭐 이런 것 좀 전반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어떤 사용 사례나 쓰시는 데는 많이 있으시죠 현재?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 모바일 워크 이제 아까 말씀한 하이브리드 워크이다 보니까 분명한 거는 원격으로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네, 원격이 네. 분명히 좀 불편한 부분들도 존재는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밖에서도 분명히 뭐 그 하드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저희는 이 OEM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OEM 업체에서도 실제 데스크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 팍스라든지 엑스레이 하시는 분들이 모바일 워크를 가지고 하세요. 데스크탑 장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도 어떤 그런 뭐 AI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상님 질문인데 HP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은 전원 시스템 공간 확보가 어려운 환경, 뭐 공장이나 뭐 공사 현장 등에 사용하는 워크스테이션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약간 다르죠. 다르죠. 네. 근데 실제로 저런 부분을 위한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또 그거는 이제 미니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미니지만 미니 사이즈지만 워크스테이션으로 해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공장이나 이런 쪽, 네. 뭐 책상 밑에, 뭐 이런 모니터 뒤에 그런 제품이 따로 있으시다고 따로 그죠? 있습니다. HP는 진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문의만 주십시오. 그걸 제가 적당한 제품을 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창희님 마지막 그 코멘트입니다. HP 제품이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높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조사는 사용하다 보면 속도가 좀 느려지고 알 수 없는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데 HP는 초기 때 성능이 잘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AI도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니 적극 도입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계자분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굉장히 질문들 많이 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요. 시간상 다 설명드리고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네. 것 같고요. 웨비나 끝나면 꼭 좀 답변 달아주시면 좋을 네,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저희 문의를 네네네. 관련돼서 이제 제품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 보시거나 네네네, 아까 데모나 맞습니다. 아니면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으시니까 웨비나 끝난 다음에 그 웨비나 발표자에게 문의하기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발표자에게 문의하기를 통해서 본인 소속이라든지 간단한 네, 맞습니다. 인포메이션 정리해 주시면요. 관련돼가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댓글 통해 가지고 또 아마 안내 관련된 페이지 내용들도 좀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관련돼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연락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1시간 조금 지났습니다. 아마 점심시간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빨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을 좀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모바일 워크스테이션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포인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고성능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그 업무에 최적화된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한마디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뭐 시간이 짧아서 많은 얘기를 전달해드리지 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차별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아셔갔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짧은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매니저님. 네, 워크스테이션 쪽이 비주얼 경험을 강조한 제품이라고는 익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돼서 HP가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더 좋은 솔루션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두 분. 자, 지난 HP 웨비나 첫 번째 시리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소개였는데 오늘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더 제품들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HP에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그 라인업이 다양해서 앞으로도 시리즈 한 10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최대 여러분께 관련된 내용들을 짧지만 또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도 온라인 설문조사 아직 오픈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좋은 웨비나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점하시고 좋은 오후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웨비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